안녕하세요. EOS 맞춤형 전환상담 담당자 김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이석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 안내에서는 상담을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알고 오면 좋아요 라는 안내 영상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담이 끝나고 주로 했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상담에 들어오지 못했던 분, 아쉽게도 신청을 못했던 분들까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4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형 전형 상담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신청하셨던 분들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빠르게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뭐학과 입시 결과 볼 수 있나요? 어디에 다니는데 혹은 졸업했는데 뭐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면접평가, 논술고사 언제일까요? 저희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설명회나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안내를 드린 부분이에요. 이제는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지원을 하실 때 일정이나 이런 부분 다 참고해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하니까요. 공지되어 있는 정보들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교직, 복수 전공, 전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과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과에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과에 지원해서 후에 전과를 하고 싶다,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입학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게 가장 주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선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안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이제 안내 전화번호나 이런 거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교문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서울시립대학교는요, 교직, 복수전공, 전과, 부전공 등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얼마든지 충분히 전부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학과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혹은 어떤 학과랑 A학과랑 B학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보통 설명회나 박람회 등등에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드리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학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이미 알아보신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해당 학과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기본적인 내용들, 이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는 이미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해당 학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게 아닌 내용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전공 안내서도 같이 참고해 주세요. 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질문이죠. 야, 어떤 질문인가요? 어느 학과 떨어질까요? 뭐뭐학과랑 뭐뭐학과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사실 이제 어느 학과가 더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또 예상 경쟁률은 어느 정도냐, 예상 컷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는 원서 접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아직 되지 않았고요. 어떤 학생이 들어올지 저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런 거죠.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다는 점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가를 하는 사람들한테 골라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원서를 쓰는 거는 나고 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모든 학생들, 지원자들이 모여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어느 학과가 나을지는 한번 저희가 이제까지 드렸던 많은 자료들을 보고 심도 있게 고민하신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뭐 전형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뒤에 표를 보시면 서울시립대학교 수시무지 입학전형 요약정리라고 해서 크게 있어요. 이거 캡처해서 보셔도 되니까요. 모집 요강까지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첨언하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은 정성평가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정성평가는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처럼 어떤 규격화된 점수가 나와서 그 점수를 반영하는 전형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그 텍스트의 내용과 문맥을 같이 읽어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1학년 성적 몇 프로, 2학년 성적 몇 프로, 3학년 성적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전학년 전교과를 전부 다
꼼꼼하게 정말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부 다 읽어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설명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입니다. 순서대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잖아요. 학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장에 나와 있는 게 3가지가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그 내용들 잘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다음으로 면접평가 어떻게 준비하나요? 면접평가 준비할 때 팁이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평가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원자는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라면 뭐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뭐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 물어보는 내용도 전혀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상관없는 뜬금없는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질문에 대해서도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지 않느냐를 검증하는 면접 질문이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평가하나요?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수상, 독서, 봉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수상은 한 학기당 1개만 쓸 수 있고요. 독서는 도서명, 저자명만 기재가 됩니다. 봉사는 전체 시간이랑 기간명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짧게 뭐 몇 시간 어디서 뭘 했다. 요 정도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사실 많이 드리는 얘기가 저 3가지는 더 이상 합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창의력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무조건 창의력이 높은 학생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높은 학생일까요? 진짜로 읽었는지 검증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류 전반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봉사와 관련해서도요. 내가 봉사 시간이 엄청 많았다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봉사가 나한테 어떻게 의미 있었는지, 그리고 임원 경력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말도 드리고 싶은데 임원을 한 것 자체로 가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임원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가 저희의 평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나요?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팁이 있나요?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해서 그 활동 몇 가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활동을 한 이후에 본인이 더 주도적으로 탐구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주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첨언하자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는 나의 모습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오는 그 모습이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럼으로써 저희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나는 본인의 모습을 더 잘 그려내는 것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과마다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학과에서 굳이 이 말을 인재상에 왜 넣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쓰신다면 학과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더 상상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뭐 하면 불리한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불이익과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주신 질문 3가지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 진로 변화에 따른 불이익. 두 번째, 특정 과목 이수 혹은 특정 활동 유무에 따른 불이익. 마지막으로 3번째, 소속 고교에 따른 불이익인데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외길 인생으로 3년 동안 특정 학과만 지원을 하려고 달려왔다.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많습니다. 훨씬 많을 거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진로 변화가 있는 건 다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길 인생이라고 가점인 것도 없고요. 이렇게 돌아서 왔다고 해서 감점인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전혀 없고요. 두 번째, 과목 이수 현황, 특정 활동 유무에 따른 불이익. 그 친구가 그 수업을 들었다? 그 활동을 들었다. 그거 하나로 저희가 정량적인 어떤 지표로 활용해서 점수를 이렇게 찍는 건 전혀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이 진행이 됐는지,
과목을 들었다면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해서 본인이 탐구를 했는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야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번째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소고속 고교에 따른 불이익은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고교 유형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불이익이 아니라 저희는 통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대에 가려는데 수학이나 과학 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성적과 달리 진로 변화나 활동 유무에 대해서는 꼭 불이익이란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불이익이 아니고 대학에서는 통상평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뭐냐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그 불이익은 저희가 모집 요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사교육 유발 활동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셨을 때 바로 그때 받는 것이 불이익이고요. 평소에 나의 활동이나 성적을 통해서 받는 것은 그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합당한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OS 맞춤형 전형상담 4호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화이팅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 내년에 서울시립대학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